정호, 아빠 유튜브 찍을 건데 구독 좋아요 좀 해줘.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데이브TV의 데이브입니다. 오늘은 목수 연봉과 급여체계, 그리고 목수로 이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둘을 한 카테고리로 묶은 이유는 이민법에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 올린 거랑 내용이 약간 중복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다른 의미에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냥 해외 이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충 보셔도 되지만, 난 뉴질랜드로 이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스킵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 전쯤 제가 목수 이민에 대해서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다고 비관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정정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뉴질랜드 기술 이민의 가장 포괄적인 스텝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학교를 간다, 졸업장을 딴다, 일자리를 구해서 워크비자를 받는다, 영주권 조건을 갖춰서 영주권을 받는다. 크게 뭉텅이로 봤을 때 4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비관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를 간략하게 요약해드리자면, 1단계 학교를 가는 것부터 학생비자로는 파트타임으로밖에 일을 못하고, 비싼 인터내셔널 학비로 약 1년에 1000만원, 2000만원 하는 학생비 플러스 생활비, 즉 어느 정도 뒷배경이 돼야 하고, 학교를 잘 졸업하고 1년짜리 잡서치 비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1년 안에 자기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사장이 워크비자를 내줄 만큼 능력을 뽐내야 워크비자 연장이 가능하며, 잘해서 사장 마음에 들어서 워크비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스텝인 영주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IELTS라는 어려운 영어 시험 6.5, 제 생각엔 토익으로 비교하자면 850점에서 900점 사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영어 점수를 기본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연봉 55,000불 이상, 즉 시급이 25불 이상이 되어야 하는 산 넘어 산, 또 다른 산, 또 큰 산이 존재하는 고구마 100개 먹은 답답한 현실이다 라고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도 현재까지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제 와서 몹수로 이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다른 시각에서 보고 생각을 좀 다르게 해봤더니 상황이 좀 더 수월하게 흘러갈 것 같더라고요. 일단 1단계 학교를 가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2단계로 가기 위해서 디딤돌 역할로 학생비자에서 워크비자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잡서치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건데,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시작을 하면 이 두 과정이 스킵이 되는 거죠. 또한 내가 뉴질랜드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학교 비용을 내는 과투자 없이 뉴질랜드를 겪어보고 현지 시장에서 일을 해보고 이민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고 부담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갈 수 있는 선택지도 생기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물론 시간과 돈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학생 비자로 시작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확률도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2-3년 학교비, 생활비 이 비용만 1년에 3,000만원만 잡아도 6,000만원과 2년이라는 시간이 세이브가 되죠. 또 후에 영주권까지 받는다면 우리나라 방통대처럼 일하면서 다닐 수 있는 전문기술학교 코스도 아주 다양하고 잘 돼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학비도 1년에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를 아주 저렴하죠. 한국 방통대처럼 졸업장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국가에서 인정된 기술자구나 라는 시각으로 현장에서 봐주기 때문에 대우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만약에 20불 받던 거 25불 받을 수도 있고, 그만큼 확 뛰게 돼 있어요, 퀄리파이드가 되면. 물론 목수 시장에서 워홀로드를 선호하진 않습니다. 배워야 할 것들이 정말 많고 3-4개월에서 일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기껏 키워놔봐야 1년 안에 갈 사람들이니까 이제 기술을 안 알려주거나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아예 워홀로는 고용을 하지 않는 업주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워낙 케바케라서 딱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목수 특성상 팀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많고, 회사 규모들이 대부분 10명 내외로 작은 회사들이 많고, 신생회사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소규모 회사, 신생회사일수록 젊은 사람을 잘 키워서 옆에 두고 싶어 하죠. 같은 워홀이어도 그냥 일하면서 해외 경험 좀 맛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랑 워홀을 시작으로 이민을 계획하는 워홀러들은 대우가 천지 차이예요. 나 여기에 살고 싶고 목수 직업을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 하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면 일을 엔간히 못하지 않는 이상 사장님들은 아마 키워보고 싶을 거예요. 그럼 왜 사장님들은 경력자들보다 자기가 키워서 데리고 있고 싶어 할까요? 이 부분에서 목수 급여, 연봉을 먼저 얘기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뉴질랜드는 최저임금이 올해 4월부터 17.7불로 올라가는데, 목수 초보 시작 단가가 18불에서 19불 사이일 거예요. 꼭대기층에서, 꼭대기 원청에서 다이렉트로 일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심하지만 2차, 3차 청으로만 일을 받아서 해도 시다, 여기서 시다는 허드렛이라는 제일 밑에 사람 말하는 거예요. 시다는 25불에서 35불, 카펜터, 중간기술자는 35불에서 45불,
혹은 직위마다 시급을 나누지 않고 그냥 플랫하게 그냥 한 사람당 얼마, 한 사람당 35불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만약 바로 위에 있는 원청사에서 시다 시급으로 30불을 준다고 하면 자기 밑에 시다한테 20불 주고 10불씩 남겨 먹는 거예요. 하루 9시간이면 90불, 일주일이면 45시간, 450불씩 시다 한 명한테 발생하는 이익이에요. 이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관리를 잘 해나가면 꽤 큰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목수 이민 주제로 넘어와서 목수 일을 시작하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사장님께 인정을 받아서 이제 워크비자까지 약속을 받게 되면 이제 다음 단계인 영주권 준비로 넘어갑니다. 작년에 이민법이 강화되면서 영주권 신청 자격 요건 중 연봉 5만 5천 불 이상으로 바뀌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좌절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영어야 공부해서 노력으로 점수를 만들 수 있지만 벌 수 있는 돈은 자기 노력만으로 약간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목수는 시급 25불 이상 받기가 아주 어렵지는 않은 편입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5월부터 목수를 시작으로 워크비자까지 하셨다면 적어도 경력 2년 이상은 되실 텐데 2년 안에 자기가 얼마나 일을 쳐낼 수 있고 툴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뭐 저로 예를 들면 전 기본 툴은 다 있고 툴에만 한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경력은 이제 6개월 됐고요. 저는 시간당 22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운이 좋고 사람 보기 좀 따라가지고 시급이 빨리 오른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 8월에 18불로 시작을 해서 6개월 만에 4불이나 올랐으니까요. 물론 투자한 금액이 있지만 툴이 있다고 무조건 시급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툴의 유무의 여부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지만 시급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는 어디까지나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정말 빠른 분들은 2년 3년 안에 독립해서 이제 자기가 사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장이면 적어도 자기 단가 30불 이상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독립을 하는 거죠. 그럼 자기 단가 30불에 밑에 사람 시간 떼기 하면 뭐 35불, 40불 혹은 그 이상까지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5만 5천 불을 맞추는 건 다른 타직 쪽, 뭐 요리나 뭐 호스피탈리티 쪽보다는 연봉 맞추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영상 댓글 중에 뉴질랜드나 호주로 이민문이 점점 좁아지고 뭐 거의 불가능한 수준 아니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민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면 어떤 길이든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불가능이라고 딱 단정 짓고 아예 생각을 접지 마시고 제가 말한 것 외에도 수백 가지의 길이 더 있을 거니까 잘 알아보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